안녕하세요, 리틀브렌더입니다. 영상 너무 오랜만이죠. 앞으로는 좀 쉽게 찍으려고 지금 제가 일하는 책상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찍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내용을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 영상은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진지할 수도 있고, 바로 아동복 창업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2달 만에 막 억대 매출을 냈다, 혹은 소자본으로 월 1000만 원 수익을 냈다, 이런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경험한 현실은 사실 그런 컨텐츠랑은 되게 많이 달라요. 저는 6년에서 7년 전에 아동복을 시작을 했죠. 그때도 이미 레드오션이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죠. 이 채널의 시작이, 리틀브렌더의 시작이 아동복 창업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저한테 오셔서 아동복 쇼핑몰 관련 강의를 들으시거나 컨설팅을 들으신 분이 많은데요, 매출을 잘 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실패하신 분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성공의 길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왜 힘든지, 왜 실패할 확률이 높은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상품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복 셀러들이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옷을 사오시잖아요. 요즘 남대문 가보시면 예전엔 항상 사람이 막 엄청 북적북적했거든요. 저는 I 성향이에요. I 성향이라서 그런 막 사람 많은 데 가면 스트레스 받고 막 힘 빠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시장 가는 거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요즘엔 시장 가면 어떤지 아세요? 되게 한산합니다. 걸어다니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시키고 택배로 받는 셀러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남대문에 이 집중되어 있던 아동복 공급 시장이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경쟁하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차별성을 두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쉽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게 뭐죠?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싸움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격 경쟁만 남게 되고, 이거는 지속 가능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품절과 리오더 문제입니다. 아동복 하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겪는 일이시죠.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소비자가 내 물건을 딱 사주면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내가 그 정산금을 받아요. 내 돈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동복 시장은 어때요? 쿠팡보다 더 심해요. 거의 뭐 1달 반, 2달을 기다려야 오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해요? 소비자는 구매 취소를 해버리죠. 그러면 그 1달 반 뒤에 오는 상품은 내 재고가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오늘 물건을 샀는데 1달 반 뒤에 드려요 라고 하면 누가 이걸 기다리겠냐는 거죠. 그게 진짜 너무 예쁘거나 다른 데서 못 사는 거면은 기다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거기서 거기인 상품을 판단 말이에요. 결국 내 쇼핑몰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다시 내 샵에 들어와서 재구매하는 비율도 같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도매상들도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종류는 다양하게 갖추는데 각각의 상품의 재고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오더가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이슈는, 시즌이 딱 시작했는데 시즌이 시작한 다음 날에 품절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더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슈였어요. 라이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동구매처럼 되게 싸게 판매하는 셀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물건을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그래도 도매상들이 물건을 조금 만들거나 조금 수입하는데 이게 다 그들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동복 셀러들은 뜬금없이 리오더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인 건 뭐죠? 기다리라고 해서 2주 기다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2주가 지나도 물건은 안 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입을 하기도 했고 제가 직접 자체 제작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과 자체 제작의 어떤 사이클 속에서 언제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지가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도매 판매자들의 어떤 업무량이 많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라고 추측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부부가 만나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제가 7년 전에는 한 이 키워드에서 1만 건 정도의 조회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현재는 한 많이 줄어든 키워드는 한 5천?
반토막 났고요. 7,000에서 8,000, 20-30%는 줄어든 거를 저는 데이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죠. 자, 너무 암울한 얘기만 했죠. 일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엄청 어렵다는 건 바뀌지 않는 팩트인데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출과 유입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자일수록 상세 페이지에 왜 이렇게 집중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는 상품 등록입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등록이에요. 자,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이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상품이나 컨텐츠가 노출이 되고 이거를 본 소비자가 클릭을 해야지 내 상품 페이지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샵에 내 상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상세 페이지를 기깔나게 만들어 봐야 상품이 팔리겠어요? 그래서 유입을 만들기 위한 상품 등록과 컨텐츠 등록을 하다 보면은 내 타겟 고객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 타겟 고객이 이런 상품을 구입할 때는 요 키워드를 쓰는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세 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녹아들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광고비를 많이 쓰기 좀 어려운, 자본금이 많지 않은 셀러잖아요. 그래서 무료 혹은 저자본이 들어가는 노출과 유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품 등록과 컨텐츠 등록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민물낚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낚시꾼들이 이 낚시터에 가서 낚싯대를 수십 개를 펴놓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각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원피스면 원피스, 바지면 바지, 액세서리면 액세서리, 이런 상품군을 많이 늘려놓고 많이 등록을 해 놓으셔야지 각각의 상품군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왔더니 이거 예쁜데? 하고 묶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여러분 지금 제 컨텐츠 보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 몇 명은 제 무료 전자책을 다운도 받으실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한테 연락하셔서 컨설팅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컨텐츠의 힘은 그렇게 서서히 누적됩니다. 저 지금 팔로워 몇 명이죠? 1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채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벌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레드라는 앱 아시죠? 이렇게 짧은 글로 남기는, 옛날로 치면은 트위터 같은 그 스레드 앱이 효율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체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스레드는 그냥 짧은 글을 남기면서 서로 소통하는 채널이거든요. 솔직히 하루에 하나, 두 개 스레드 못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노력을 1도 안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빨리 스레드 계정 만드세요. 자, 해결책 두 번째입니다. 판매할 상품이 거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라도 일단 차별화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대량으로 팔거나, 혹은 스타일링과 브랜딩으로 고급화하는 것 두 개입니다. 당연히 저는 후자를 추천드리겠죠. 남대문 아동복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 샵의 스타일을 만드셔야 해요. 우리는 옷 하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경로든지 많이 등록된 상품 중에 하나의 상품을 타고 들어와요. 바지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이 바지와 어울리는 티셔츠 혹은 잠바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사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패션 카테고리의 특성이죠. 특히나 아동복은 한 번에 시즌이 바뀔 때 한 번에 많은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코디로 구성해 놓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내 쇼핑몰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쇼핑몰에 오면 이런 느낌의 옷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스타일의 옷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도록 코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코디를 만들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 요거는 사실 창업을 하시는 거를 좀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코디할 능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디를 누가 하냐면 제 아내가 합니다. 제 아내가 의상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셀러들 보세요. 다 어디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있죠. 그리고 스타일을 만들고 그걸 컨텐츠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잘 나가는 데는 거의 자체 제작이에요. 자체 제작이니까 다른 데 없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체 제작 처음부터 할 수 있어요? 10, 20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만들면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로 깨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도매 상품을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해서 코디셋, 스타일로 팔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연습이 충분히 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객이 쌓였을 때는 자체 제작으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딱 그렇게 컸거든요. 자,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막 브랜딩, 브랜드, 막 리틀 브랜더라고 하잖아요. 브랜딩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목표가 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브랜드를 딱 만들어서 요거를 키워서 막 매각을 해가지고 몇십억을 매각해서 엑시트 하겠다 이 시장에서, 뭐 요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랬고, 처음 시작은 그냥 부수입을 좀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맞으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샵의 이름을 먼저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대표님 자신을 홍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나의 스토리에 공감해서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컨텐츠의 양은 10개의 개인 이야기를 올리면 1개 정도는 상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대 1의 비율로 SNS를 키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품 얘기만 주구장창 올리면 계정을 보는 소비자들은 아, 여기는 물건 파는 계정이네 라고 하고 바로 뒤로 가기 누르는 거죠. 우리가 SNS라고 하는 건 철자가 뭐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통하라는 서비스예요. 사회적으로 소통하려면, 우리가 친구 사귀려면 혹은 애인을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을 막 퍼다 주면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그렇게 진짜 찐팬을 만들고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지금 말씀드린 3가지의 해결 방법을 모두 다 적용하려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아동복 창업을 하시려면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은 정말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5시간도 못 낸다? 이런 거는 시작조차 안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을 정말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무료 전자책에 이렇게 제가 올려놨거든요.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영상을 올린 업데이트한 날부터 제가 1:1 무료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 신청 링크 걸어 놓을 거거든요. 제가 뭐 시간을 많이는 내지 못하니까 뭐 하루에 1명 정도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 물어봐 주셔도 모두 답변해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